안녕하세요. 법선생TV 김도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동산의 가장 핫한 이슈죠.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언론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 빌라왕, 빌라 황제, 많은 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깡통 전세 사기에 관한 기사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분노에 떨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세입자분들은 더더욱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이러한 깡통 전세 사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형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이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데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산이나 재물을 받은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을 합니다. 이러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사람을 기망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기망에 해당되는지 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지만 전세 사기가 문제되는 유형 중 이 2번에서 6번 같은 경우에는 사기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기망 행위를 하고 이득을 얻었기 때문인데요. 1번, 애초에 임대인이 부동산의 시가보다 높게 임대를 놓아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위 말하는 갭투자인데요. 갭투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기 행위가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시가보다 높게 임대차를 놓았기 때문에 세입자를 속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이 시가가 추후에 오를 것인지 내릴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는 이 시가가 당연히 오를 것이라 생각하고 전세를 놓았는데 경제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시가가 떨어져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뿐이다. 결국 이걸 민사적인 문제다라는 항변을 하면 이것을 사기죄로 의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형사 고소보다는 오히려 민사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의 두 번째 쟁점, 임대차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느냐 이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깡통 전세 사기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임대차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형사와 민사가 구별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스스로 본인의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전세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다행입니다. 전세 보증 보험 한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보증을 받은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깡통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보증 한도가 초과했거나 선순위 채권의 기준을 초과했거나 또는 기존에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보증보험에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로 인한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더욱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절차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 절차는 크게 말씀드리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며 판결을 받은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일단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셔야 됩니다. 만약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계약서상에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있다면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하시면 되지만 이런 사유가 없다면 결국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이유로 이러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즉 계속적 계약, 이게 전세 계약도 포함이 되는데요.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면 계약관계를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셨다면 임대인에 대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방법은 크게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지급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청구 취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 비교적 간편하고 기간도 짧게 걸리긴 하지만 혹 임대인이 이 지급명령 신청서를 받고 이의를 하면 오히려 민사소송보다 한 달 이상이 더 소요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셨다. 그런 경우에는 강제경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서는 절대 돈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에 따른 결정이나 판결문에 따라 강제집행, 즉 경매를 신청하시며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서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절차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와 같이 경매를 하시고 나면
결국 배당을 받으셔야 됩니다. 배당을 받으실 때 배당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에서 보셔야 될 부분은요. 소액 임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3순위로 인정이 되고 이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 및 상가임 건물의 임차 보증금은 5순위로 인정이 됩니다. 집행비용이 가장 처음으로 빠지고요. 그 외에 필요비, 유익비가 빠지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당해세, 이 집행목적물,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는 이 확정일자를 갖춘 보증금 채권보다 먼저 빠진다는 점. 그래서 보통 본인이 임차하고 있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이 주택이 문제가 생겼다는 점은 이러한 국세가 체납되어서 이에 따라서 압류가 들어왔거나 경매가 또는 공매가 실시되었을 때 알게 되는데요. 본인이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당해세는 그 선순위로 빠지기 때문에 결국 본인이 배당 기일에서 본인의 임대 보증금만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한 한 빨리 경매를 신청하셔서 이 당해세가 계속 부과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얼마 전 기획재정부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주택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주택 임차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임대인에게 세입자의 임차 보증금보다 앞서는 미납 국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종전 임대인의 국세 체납의 한도 내에서 국세가 우선되도록 원칙을 정했으며, 셋째,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당해세 우선 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경매 및 공매에서는 당해세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보증금보다 선순위로서 먼저 배당을 받아갔지만 이후로는 만약 이제 기획재정부 이 안이 통과가 된다면 경매 공매 시에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당해세는 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로 분배하도록 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피해를 입고 계신 분들의 피해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혹시 깡통 전세, 전세 사기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저희 법률사무소 율쌤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